안녕하십니까, 김현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네 번째 주제, 함수와 모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구문, 반환 방법,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고요. 모듈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타임 모듈, OS 모듈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장 함수들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문장을 출력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문장을 출력한다면 이렇게 세 번 프린트문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이라면 간단하지만 10번이라면 100번이라면 곤란하죠. 이런 경우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보시면 print n times 파라미터 n을 받아내고 for loop로 range n 합니다. 그러면 이 0부터 n-1까지가 리턴이 되면서 반복하겠죠. n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print I love you가 n번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하나를 정의하고 print n times 3 하면 I love you가 3번이 출력이 될 거고요. 4 하면 4번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구분은 def라는 키워드 뒤에 함수의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체 부분에서 이 함수의 연산이 이루어지고 연산된 결과를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sum이라는 함수를 간단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upper pric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upper price는 상한가를 계산하는 그 함수입니다. price를 넘겨받으면 price에 0.15의 그 일일 최고 상승률을 곱해서 상한가를 친 그 날에 주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리턴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나면 사용할 때는 이 함수에다가 이 n로 price로 파라미터로 만을 넘겨주면 지가 상한가를 계산하여 출력하겠죠. 자, 기본적인 원리가 C에서와 거의 유사하죠. 함수를 정의할 때도 컬러를 쓴다는 겁니다. 중괄호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빼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price, upper, low, 상한가, 하한가를 같이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본다면 price를 넘겨봤고 그 다음에 상한 상승률을 rate로 넣어놓고요. price 플러스 price 곱하기 rate, price 마이너스 price 곱하기 rate 하면 상한가, 하한가가 되겠죠. 다음에 리턴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C와 다른 점이죠. 리턴을 두 개를 할 수도 있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개는 이렇게 된 튜플로 만들어서 하나를 리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price, upper, low만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튜플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45,000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리턴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값 파라미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예제에서 보시면 rate를 별도의 로컬 변수로 정의하지 않고 파라미터로 기본값을 대입시킨 파라미터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상한 하한가를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기본값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일 때는 바로 이런 때죠. 만약에 상한 비율이 0.15, 15%가 아니고 만약에 30%였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다
0.3이라고만 넣어주면 이제는 레이트가 0.1가 아니라 0.3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을 넣으니까 13,700으로 계산해서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네이밍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름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주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C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죠. 자, 파이썬1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을 해주는 그 값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됐죠. 그런데 리턴 값을 받을 때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턴 값을 upper와 low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라, 튜플에 엘리먼트를 각각 집어넣으라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 upper하면 요거, low하면 8500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 튜플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튜플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변수를 리턴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변수를 리턴을 받게 되면 그 변수 안에 튜플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0번째 값, 1번째 값을 이렇게 인덱싱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upper row equal upper row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듈을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듈은 함수, 리스트, 튜플, 사전 이런 것들 또는 클래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저장한 파이썬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일종의 라이브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함수, 리스트, 튜플, 사전 이런 것들을 참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듈에서 다른 모듈을 사용할 때 임포트를 사용합니다. 자, 요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모듈 만들기, 모듈을 생성해보자. stock.py라고 하는 모듈을 생성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젝트의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새 항목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템플릿이 뜹니다. 이 중에서 빈 파이썬 모듈을 빈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다 stock.py라고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톡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stock.py가요. 이렇게 프로젝트의 솔루션의 프로젝트 안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스톡 파일을 코딩하기 위해서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시작 파일로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먼저 stock.py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대화창에 stock.py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코드를 넣습니다. price upper price, rate 0.15에서 price 플러스 price 곱하기 rate 한 다음에 그 price를 리턴하는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들고요. price low에서 하한가를 계산하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듈을 만들 때는 이 모듈을 내가 함수를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과정을 꼭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if name equal main 하게 되면 메인 하고요. 그 안에다가 price upper와 price lower를 코드를 작성하고요. 요 실행 버튼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하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약에 에러가 나면 그때 이 코드를 수정해서 완벽하게 되면 여기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스톡이라고 하는 모듈 생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if name equal main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임포트 할 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할 때만 적용이 되므로 이걸 이용해서
이 모듈을 점검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형 창에서 지금 만든 스톡이라는 모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stock.py라는 모듈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from stock import price upper. 자, 스톡에는 뭐가 있었죠? price upper와 price lower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그 실행 환경에서 대화형 실행 환경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자는 것이죠. from stock import price upper 위에 있는 함수 하나만을 호출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price upper만 하면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출력합니다. 그런데 price lower 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서 모듈에는 정의했지만 임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from stock import price upper price lower를 한다면은 이렇게 price upper와 price lower를 다 호출할 수가 있죠. 또 이런 방법도 있죠. import all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탑 표시로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다 모든 요 스톡이라고 하는 모듈 속에 있는 모든 함수를 전부 다 import 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import 스톡이라고 하면 모듈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면 stock.price up, stock.price lowe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비교하면 이 방법은요. 만약에 이 스톡이라는 모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모든 것을 임포트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겠죠. 프로그램이 무거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코딩할 때마다 이 스톡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만든 스톡이라는 모듈을 다른 모듈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스톡이라는 모듈을 만들었죠. 자, 스톡 인플이라고 하는 impl.py라는 모듈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이 코딩을 하는 겁니다. from stock import price upper price lower. 그런 다음에 price lower, price upper lower 하면서 이렇게 호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upper와 lower가요. 자, 프라이스 스톡에는 이렇게 프라이스 어퍼 함수하고 로우 함수가 있었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사용하게 되니까 마치 내가 어떤 py라는 모듈을 하나 만들면 내장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파이썬은 파이썬과 함께 배포되는, 다시 말하면 파이썬을 설치하면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표준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스가 있습니다. 시스라고 하는 모듈은 시스템과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OS는 운영체제와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스트링이라는 모듈, RE, 정규화 표현식, Regular Expression, 문자열을 정규식으로 다룰 수 있게 지원해주는 모듈이고요. Math, 각종 수학 함수들이 이 모듈 안에 들어있고요. Time, 시간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수십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표준 모듈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형 프로그램 인터프리터가 작동되면 기본적으로 모듈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dir을 치면 이와 같이 이런 모듈들이 현재 대화형 창에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임 모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은
197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초로 계산해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에 ctime은 읽기 좋은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이고요. sleep은 n초 동안 실행을 중지시키는 그런 함수고, time은 모듈의 이름 time은 pas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r 모듈을 하게 되면 구성 요소를 반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mport time 한 다음에 time 하게 되면 초로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초로 계산해서 반환하고요. time 하면 현재의 시간을 이렇게 읽기 좋은 형태로 리턴을 하죠. 그래서 이 ctime.split blank, 여기 블랭크들이 있죠. 이걸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이렇게 인덱싱해서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하면 이게 리턴이 되겠죠. 연도가 리턴이 되겠죠. 2 하면 0, 1, 2니까 날짜가 리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 하면 1, 0, 1, 2, 3이니까 이 두 개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 1이 리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타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i를 0, 1, 2로 리턴하면서 ctime을 호출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2초 간격으로 이렇게 리턴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53초, 55초, 57초 이렇게 리턴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타임을 여기서 보면 이 모듈이 모듈 import 타임이었는데 그냥 타임을 리턴하게 되면 현재 이 타임의 상태를 보여주죠. 빌트인 모듈이다 그런 얘기죠.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되어 있는 파이썬과 함께 제공되는 C에서 생각하는 내장 함수와 유사한 형태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import random 하게 되면 그리고 랜덤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random이라는 모듈 random.py에 이렇게 패스를 리턴을 해주죠. 이건 빌트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준 거고요. 다음에 dir time 하게 되면 time이라고 하는 이 모듈의 모든 구성 요소를 이와 같이 리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모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이 표준으로 제공해주는 파이썬 표준 모듈 OS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import OS에서 사용하면 되고요. get current work directory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디렉터리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list dir pass 하면 이 패스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 파일이라든가 디렉터리 이름들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면 import os하고 os.get current work directory 하게 되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인터프리터가 돌아가고 있는 폴더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list dir 하면 현재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폴더 이름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또 list dir에서 인위적으로 패스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주면 모든 구성 요소가 리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fns 속에는 이런 리스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첫 번째 끄집어내면서 end 스위치 끄트머리가 py라고 되어 있는 표가 되어 있는 것만 출력시켜 보자 하면 파이썬 파일만 이와 같이 출력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os get current work directory 그다음에 list dir 많이 사용되는 그런 OS의 함수들입니다. OS 모드 다음에는 MES 내장 함수하고 CMS 내장 모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지금 MES 모듈은 SQLT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스퀘어루트죠. 마이너스 하면 복수수가 나오죠. 그래서 MES는 실수
수학 모듈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죠. CMS를 쓰게 되면 SQLT 하면 이와 같이 복소수 형태로 스퀘어로 출치해 줍니다. 자, Z 이퀄 1 플러스 1j 복소수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MS 폴라에서 Z를 넣게 되면 이 직각좌표계죠. 그 다음에 극좌표계로 크기와 각도로 표현해주는 연산이 폴라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리고 ZP의 저 0번점은 이것이 되겠죠. 1번점은 각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그 폴라 극좌표계의 크기와 각도를 집어넣고 렉트를 해주면 이와 같이 직각 좌표계 값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와 같이 수학적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소수와 실수, 정수 연산에 관련된 모듈이 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죠. OS의 그 내장 함수, built-in functions들은 이런 built-in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건 import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함수라는 뜻이죠. 그게 내장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absx 하면 x의 절대값을 리턴한다든가 chrn 하면 정수를 캐릭터로 또 캐릭터를 정수로 바꿔주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absolute 3, 마이너스 3 하면 3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world a 하면요. a 하면 65, 그 다음에 이것은 소문자는 97, 1이라고 하면 유니코드로 이와 같이 1이라고 하는 한국어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chr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 줄 수도 있다. 자, 여기 지금 absolute, ord, chr만을 예를 들었지만 이와 같이 많은 형태의 함수들을 우리가 내장함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용한 몇 가지 내장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enumerate라고 하는 내장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 dog, cat, monkey라고 하는 세 개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enumerate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의 인덱스드 같이 리턴 시켜 줍니다. 첫 번째 dog, 0 dog, 그 다음에 cat는 1 cat, 그 다음에 이거는 2 monkey라고 리턴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출력을 시켜보면 0 dog, 1 cat, 2 monkey라고 출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enumerate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코딩할 수밖에 없죠. i equal 0이라고 놓고요. for animal 이렇게 하고요. i, print i, animal 그리고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enumerate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enumerate라는 함수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len입니다. len은 이렇게 되면 문자열의 길이 6을 리턴하고요. 리스트가 들어가면 리스트의 요소수를 리턴하고요. 튜플이 들인 경우도 튜플의 요소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딕셔너리 사전형인 경우도 사전형의 엘리먼트의 요소를 리턴하는 함수가 len 함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함수는 이와 같이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또 이와 같이 문자열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와 같이 튜플을 집어넣으면 역시 또 이걸 리스트형으로 만들어주고요. 이와 같이 사전형을 집어넣으면 키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또 이와 같이 딕셔너리 아이템스를 한 다음에 아이템스를 리턴하게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해주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키와 배류를 갖는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numerate라고 하는 내장함수, 그 다음에 len이라는 내장함수, list라는 내장함수 아주 유용합니다.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장함수로 min함수, max함수, sorted 함수, int, float, formatted 함수 등이 있습니다. min과 ma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리턴합니다. 파라미터는 튜플이나 리스트나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int 함수는 스트링열을 정수 스트링열을 정수로, 실수 스트링열을 실수로, 플로트 함수로 할 수 있고요. str 함수는 어떤 것이든지 문자열로 변환을 시킵니다. 정수든 실수든, 다음 어떤 형태의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str 함수입니다. 다음 sorted 함수는 정렬시키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와 같죠.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죠. 다음에 1, 2, 3, 4 sorted. 만약에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이렇게 키 equal 람다 k 마이너스 k라고 해주면 역으로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형인 경우에는 sorted라고 하면 키만 가지고 리턴을 해 줍니다. 또 items, 사전형이 items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키와 value로 된 튜플의 리스트로 만들어 준 다음 요 키 값으로 소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뒤에 있는 요 value로 소팅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 준 다음에 키 밸류 중에서 1번째 아이템스가 키와 밸류로 넘어오니까 그 중에서 뒤에 것이니까 요거는 KV0이고요. 요건 KV1이겠죠. KV1을 마이너스 순으로 정렬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내림차순 밸류 내림차순으로 이와 같이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formatted 유용하죠. 스트링 formatted 해주고 그럼 엘리먼트 하나, 둘, 세 개가 가네요. 그럼 가로가 하나, 두 개군요. 2하고 12.34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네 자리로 출력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자리로 출력을 합니다. 뒤에 것은 7 전체 7자리라고요. 소수 이하 3자리로 실수를 출력시켜라 그런 포매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0사를 넣게 되면 빈 공간을 0으로 채워줍니다. 07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0으로 채워주죠. 이런 식의 포매팅.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함수와 모듈들이 나왔는데요. mySum이라고 하는 a, b라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서 반환하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ng-switch.py에서 어떤 디렉토리 내에 파이썬 파일을 찾아서 출력한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nstart에서 nend까지의 수를 더해서 출력한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3개의 이와 같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이와 같은 문자열을 엘리먼트로 한 리스트를 문자열기 3개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그런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